안녕하세요. 청담 튼튼병원 뇌신경센터 정희성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용 시술로만 알려졌던 보톡스가 어떻게 편두통 치료에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일상 전체를 멈추게 하는 만성신경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10에서 20%가 겪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으면 30에서 40대 생산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집중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 중 대부분 진통제를 반복해서 복용하면서 그때만 넘기자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일반 두통과 편두통은 어떻게 다를까요? 긴장성 두통은 양쪽 머리가 전체적으로 조이는 듯한 통증이지만, 편두통은 주로 한쪽에서 시작해서 욱신욱신 박동성 통증이 특징입니다. 약 20에서 30%의 환자분들은 통증이 오기 전 전조 증상을 경험하는데요. 눈앞이 번쩍이거나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거나 손발이 저리는 느낌이 먼저 나타난 후 본격적인 두통이 시작됩니다. 편두통이 시작될 때 3차 신경이라는 통증 신경이 과도하게 활성되면서 CGRP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반을 유발시키면서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아픈 부위만 문제가 아니라 통증 신호 시스템 자체가 예민해진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수면 부족, 과다수면, 생리주기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 특정 음식, 치즈나 초콜릿, 레드와인이나 합성 조미료 같은 물질, 날씨 변화, 기압 변화, 강한 빛, 소음, 향수 냄새, 스트레스와 긴장, 이런 요인들이 3차 신경을 자극해서 편두통 발작을 일으키게 됩니다. 진통제는 이미 발생한 통증을 일시적으로 눌러주는 역할은 하지만 신경의 과민 반응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는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치료가 편두통 보톡스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마비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편두통 보톡스의 목적은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말단에서 CGRP 같은 통증 관련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억제해서 통증 신호 자체가 뇌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편두통 보톡스는 신경 조절 치료, 예방 치료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편두통 보톡스는 2010년 미국 FDA에서 만성 편두통 치료제로 공식 인증받았으며, 이는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치료입니다. 편두통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 차단을 위해서 155에서 195 단위의 용량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사용 목적과 용량, 주입 깊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의학적 치료입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는 보톡스 치료를 받은 만성 편두통 환자의 약 70%가 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했고, 약 30%는 거의 완전히 두통이 사라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미 아픈 상태를 없애는 게 아니라 통증이 폭발하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두통 환자에서 보톡스 치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적응증은 만성 편두통 환자입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달에 두통이 15일 이상 지속되고, 그 중에서 최소 8일 이상 욱신거리면서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고 구역감, 일상활동 제한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약물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보톡스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진단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통 일기를 최소 1에서 3개월 작성하게 되고요. 두통 발생 일수, 강도, 양상을 기록하여서 유발 요인, 복용한 약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신경학적 검사 및 병력 청취가 중요하게 되겠고, 필요시 MRI 검사를 통해서 뇌종양이나 혈관기형 등 2차성 두통을 배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톡스는 1차 치료가 아닌 2차, 3차 예방치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먼저 시도하는 약물, 급성기 치료는 트립탄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예방치료로는 베타차단제, 항정간제, 항우울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들을 충분히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물 과다 사용 두통이 발생한 경우에 보톡스 치료를 고려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신경과 전문 진단을 통해 적응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두통 보톡스 치료는 아무 부위 아무렇게나 놓는 치료는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프리엠프트 프로토콜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미국 FDA 승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이마, 관자, 뒤통수, 목, 어깨 부위를 포함해 총 31군데, 39개 포인트의 정해진 용량으로 주사하는 구조입니다. 프리엠프트 프로토콜의 39가지 포인트는 크게 7부위로 나뉩니다. 이마 5포인트, 관자놀이 8포인트, 뒤통수 후두 부위는 6포인트, 목 뒤 6포인트, 목 옆 경추 근육으로
4포인트, 어깨는 승모근 주위에 6포인트, 추가적인 포인트로 최대 8포인트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위에 맞느냐 하면 편두통 통증은 신경이 한 지점이 아니라 여러 신경 분지에서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 신호가 시작되는 주요 경로들을 동시에 차단해야 치료 효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시술 전 주의사항으로는 임신, 수유 중에는 시술 불가, 신경 근육 질환, 중증 근무력증 등에는 금기가 되어 있고요. 아스피린 항응고제 복용 중이시면 미리 상담 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시술 전날 음주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술 시간은 보통 10에서 15분 정도이며 매우 가는 주사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생각보다 크게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입원이나 회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시술 후 주의사항은 4시간 동안은 눕지 않기, 당일 과격한 운동, 사우나, 음주 등은 피하고 시술 부위 문지르거나 압박하지 않기 등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보통 시술 후 5일에서 7일 사이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기간은 평균 3개월 정도 유지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3개월 간격으로 반복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료 효과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두통 일수가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좋은 반응으로 보고요. 두통 강도가 현저히 약해졌다, 양호한 반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급성기 약물 사용 횟수가 감소했다, 또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시술에서도 효과가 미미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1차 시술 효과 체감률은 50%, 2차에서는 체감률이 70%, 3차 시술에는 체감률이 80% 이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2, 3회 이상 반복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 과민 반응 자체가 점점 안정되면서 두통 빈도나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반복 치료를 통해 효과가 누적되고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3회 이상 시술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다른 예방치료법, CGRP 표적 항체 주사나 약물 등을 통해서 병행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성이 생기나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현재는 이 단백질 복합체를 제거한 전해성 톡신제제가 사용되고 있어서 적절한 용량, 간격을 지키면 내성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술에 대한 부작용의 걱정인데요. 시술 부위의 뻐근함이나 멍, 일시적 불편감은 일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수일 내로 호전됩니다. 아주 드물게는 눈꺼풀 처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일시적이고 바로 회복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험 적용입니다. 만성 편두통 진단 기준을 충족하고 의무 기록이 명확한 경우에 실손보험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사 약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남성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요. 남성분들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성별에 따른 효과 차이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다른 약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보톡스 치료는 국소 치료이고 경구 예방약이나 급성기 약물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초기에는 병행 치료가 도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영구적인 효과는 없냐고 물어보시는 경우인데요. 일단 안타깝게도 보톡스는 일시적인 효과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치료 후에 신경 과민성이 안정되면 치료 간격을 늘리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톡스 치료는 편두통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생활 관리 수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생활 수칙을 말씀드리면 1번, 규칙적인 수면, 매일 같은 시간 취침하고 기상하기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2번, 식사 거리지 않고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이상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카페인은 하루 한 잔 이내로 제한하는 게 좀 좋고요. 진통제는 주 2회 이하 복용하시는 게 약물 과다 사용에 의한 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 50분마다 10분 휴식을 고려하시고 목이나 어깨 스트레칭은 하루 3회, 그 외 마그네슘, 비타민 B2, 코엔자임 Q10 등의 보조제 보충 등도 추천드립니다. 유산소 운동은 주 3회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두통일기 작성은 패턴을 파악하고 본인의 두통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편두통은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고 보톡스는 그 중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선택지입니다. 저희 청담 튼튼병원 뇌신경센터에서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해서 환자분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담 튼튼병원 뇌신경센터 정희성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